여러분,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이들의 인생을 망친 숨겨진 독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특히 1번 유형은 정말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지만 가장 큰 배신을 당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뒤에서 험담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안전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번 유형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지만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위선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고 동정심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겉으로 친절한 사람은 착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가장 큰 독은 늘 달콤한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통계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10% 정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기억과 인식을 왜곡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 기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자존감과 정신적 안정까지 잃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사탄보다 더 무서운 5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자신이 불쌍한 사람인 척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도합니다. 난 정말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생겼어 라며 모든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립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안타깝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자 역할을 하면서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 회피와 남 탓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동료들이 협조를 안 해서 망했어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비난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들의 문제에 휘말리며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날 무시해서 일이 잘 안 풀렸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모르겠어. 처음엔 이런 말들이 정말 안타깝게 들립니다. 그래서 돕고 싶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에는 항상 남 탓할 거리가 넘쳐난다는 거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미영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영 씨는 직장에서 팀장님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집에 아픈 부모님이 계셔서 라며 눈물을 보일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장님의 업무는 전부 미영 씨에게 넘겨졌고 나중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너도 알면서 왜 도와주지 않아? 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작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는 점점 커지고 결국 우리의 감정을 인질로 잡아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죠. 또 다른 사례로 대학생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준호 씨는 친구의 과제를 자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우리 집 사정이 힘들어서 라든지 교수님이 나를 싫어해서 과제를 잘 못하겠어 라며 준호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도와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거의 매일 과제를 부탁했고 준호 씨가 거절하려 하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번 학기 F를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난 자퇴할 수밖에 없어. 넌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잖아. 나 같은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해 끝없이 요구를 늘려가고 주위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빨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요청하다가 점점 더 큰 요구를 합니다. 둘째, 모든 실패와 문제에 대해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핑계로 댑니다. 셋째,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이렇게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끝없는 요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중요한 점은 그들의 불행한 스토리에 너무 깊이 감정이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되 동정심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의와 에너지는 정말 소중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독이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타인의 동정과 관심만을 이용하려 합니다. 오늘부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선을 긋고 관계를 끊어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동정심을 이용하며 스스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독을 제거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조종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호의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타인을 이용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들은 마치 모두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조종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감정을 교묘하게 다룹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의 감정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때 조종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접근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넌 날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상대방을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겉으로는 마치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난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거야. 넌 나만 믿으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널 위해 이렇게 노력했는데 너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배려와 관심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조종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 감정적인 압박을 가하며 심리적인 함정을 파놓습니다. 제가 아는 30대 직장인 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수 씨는 회사에서 한 상사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항상 정수야,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래서 이런 조언을 하는 거야 라며 자신을 조종했습니다. 정수 씨는 처음엔 그 상사가 진심으로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상사는 항상 정수 씨에게 힘든 업무만 몰아주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됐잖아. 넌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라고 책임을 떠넘겼던 것입니다. 결국 정수 씨는 그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더 이상 조언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 결단이 나를 정신적으로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 승무원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로 온 팀장님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제가 실수하면 괜찮아. 지연아, 다음엔 잘하면 되지. 내가 도와줄게 이러시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휴일에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오늘 좀 나와줄 수 있니?
나 혼자선 이 비행 스케줄을 못 맞출 것 같아. 너밖에 없어. 처음엔 팀장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기뻤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결국 제 휴일은 다 없어졌어요. 거절하려고 하면 난 널 믿고 의지했는데 넌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에서 일하는 대학생 민수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우리 카페에 매일 오시는 취준생 누나가 계셨어요. 처음엔 정말 편하게 대해주셨죠. 제가 시험 기간이라고 하니까 공부 방법도 알려주시고 면접학원 다니실 때 자기랑 같이 가보자고도 하시고 그러다 어느 날 누나가 취업에 성공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한테 민수야, 너도 누나처럼 하면 될 거야. 내가 면접 준비 다 도와줄게. 대신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줄 수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간단한 부탁이었어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다른 취준생들한테 누나가 다니는 면접학원 홍보해달라고.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죠. 너 동생이랑 친구들도 우리 학원으로 데려와. 그래야 내가 너 취업시켜주지. 나중엔 아예 네가 소개한 사람이 학원에 등록할 때마다 수수료를 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절하니까 난 네가 잘 되라고 이러는 건데 넌 왜 내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누나가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신 게 다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요. 조종자들의 가장 무서운 특징 아시겠나요? 처음엔 꿀처럼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놓고 원하는 걸 얻어내죠. 20대 직장인 하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SNS에서 한 멘토분을 팔로우하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방대 출신으로 대기업 들어간 비법, 월급을 불리는 재테크, 노하우 이런 걸 무료로 알려주시면서요. 팔로워들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제가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댓글에 고민 하나만 달아도 바로 DM으로 연락이 왔어요. 하은 씨, 전 당신의 잠재력을 봤어요. 특별히 10일 멘토링 기회를 드리고 싶네요. 멘토링비가 50만 원이었는데 당시 제 월급으로는 부담되는 금액이었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멘티들은 다들 연봉이 2배로 뛰었어요. 50만 원은 결국 투자예요.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나요? 결국 카드 돌려막기로 결제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멘토링 받으면서 자꾸 더 비싼 프로그램을 권하시는 거예요. 프리미엄 그룹 코칭, 인사이더 커뮤니티, 실전 투자 강의까지요. 거절할 때마다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하은 씨는 아직 부족한데 이러시면서 제 불안감을 자극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올리신 성공 사례들은 다 허위였더라고요. 수강생 인증이라고 올리신 글들도 알고 보니 다 알바분들이 쓰신 거고.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300만 원어치나 결제한 뒤였어요. 이걸 주변에 알리려고 해도 하은 씨가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성공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분 계정을 보면 매일같이 인생 역전, 성공 스토리를 꾸준히 올리시면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들고 계세요. 이런 조종자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호의라는 포장지 뒤에 숨은 의도를 의심해보세요. 둘째, 자꾸 빚진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경계하세요. 셋째, 너만 믿어. 널 위해서야라는 말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볼모로 잡지도 않죠. 오늘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난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는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이 달콤한 말 뒤에 무슨 의도가 숨어 있을까? 조종자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똑똑해졌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조종자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들이 타인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넌 왜 나를 도와주지 않니?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종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감정적인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종자들은 언제나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이들의 말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의 요구를 분석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 이 말을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종자들은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너도 나를 도와야지 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내 결정을 따를게. 네 제안이 고맙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종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호의적인 척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점점 소모되고 결국 우리는 그들의 조종에 휘말려 들게 됩니다. 여러분, 조종자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감정과 신뢰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조종자와의 관계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며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유형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타인과 협력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상황을 자기 이익을 위해 철저히 계산하며 이용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희생시키고 그 피해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요구할 땐 너무도 당당하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을 줄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빠져나갑니다. 이기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는 네가 힘들 때 언제든 내게 말해라고 말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땐 연락이 두절되거나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라며 피해갑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기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만을 계산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용당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이번에 네가 대신 해줘. 나중에 내가 꼭 보답할게. 지금은 내가 좀 힘들어서 다음에 내가 돕도록 할게.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다음번에 꼭 갚을 거야. 이런 말들은 처음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절대 보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다음번에는 더 큰 요구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네가 해줬잖아. 이번에도 부탁해라며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이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30대 IT 회사 직장인 민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입사 초기에 한 선배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라며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하지만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민지야, 이번 발표 자료 좀 만들어줄래? 내가 PPT 만드는 걸 잘하잖아. 나중에 내가 꼭 보답할게. 그래서 밤새워 만들어드렸죠. 다음 주에는 또 내 코딩 부분도 좀 도와줄래? 네가 이 부분 전문가잖아. 나중에 진급할 때 내가 널 밀어줄게. 이러시고. 근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미안한데 나 지금 약속이 있어서 못 도와줘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제 성과 발표회 때는 아예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결정적인 건 연말 인사고과 때였습니다. 민지 씨가 열심히 준비한 발표 자료와 성과 보고가 그 선배의 업적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이건 팀워크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결국 민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배는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학생 준영 씨는 과제 스터디에서 이런 일을 겪었죠. 처음엔 정말 좋은 스터디였어요. 5명이서 각자 맡은 부분을 공부해 와서 공유하고, 그런데 한 멤버가 매번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준비 못했어. 대신 다음 주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이러더니 점점 준영아, 네가 이번에도 내 부분까지 발표해주면 안 될까? 나중에 취업할 때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신데 내가 꼭 도와줄게 라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때는 더했죠. 자기가 맡은 부분 요약본을 못 만들었다면서 제가 만든 걸 슬쩍 가져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요약본이 다른 스터디에 자기가 한 것처럼 공유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걸 지적하니까 네가 그렇게 속 좁게 굴면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해? 라며 비난하는 거예요. 기말고사 기간에는 아예 대놓고 네가 이번에도 내 과제 좀 도와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친하게 지냈어. 취업할 때 힘 좀 써줄게. 나 믿지? 그러더군요. 제가 거절하자 스터디 단톡방에 준영 씨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준영 씨는 스터디를 떠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스터디원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하고 다녔대요. 이런 이기주의자들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첫째, 처음엔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둘째, 도움을 요청할 땐 꼭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죠. 하지만 그 보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점점 더 큰 요구를 하죠.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도움을 거절하면 갑자기 돌변해서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네가 날 배신하다니, 우리가 이렇게 친했는데, 이런 식으로요. 이 사례들은 이기주의자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들입니다. 이제 이기주의자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처음에는 친절하고 협력적인 척하며 접근합니다. 둘째,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항상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지만 이 보상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 도움을 거절하면 돌변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기주의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점점 더 큰 요구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절하면 네가 날 배신하다니라며 감정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이들과 관계를 지속할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결국 상처받게 됩니다. 이기주의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첫째, 작은 부탁에도 경계하세요. 이들은 처음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큰 요구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나중에 보답할게란 말에 속지 마세요. 이는 절대 오지 않을 미래의 약속일 뿐입니다. 실제로 보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셋째,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이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모시키고 결국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관계를 지속할수록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될 뿐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만을 찾고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늘 이용당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기적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네가 대신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내가 바빠서 힘들어 라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은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행동을 보입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와 요구를 하고 도움을 얻은 뒤에는 언제나 본인의 이익만 챙깁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선의와 시간을 끊임없이 이용하며 결국 우리는 지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관계를 지속할수록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감정과 노력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기주의자와의 관계를 끊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독을 제거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은 바로 시기와 질투를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우리를 응원하는 척, 칭찬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잘했어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고 깎아내립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너 이번에 진급했다며. 그래도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새 차를 샀다고? 요즘엔 그 정도 차는 다들 타더라. 축하해. 그런데 나는 네가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아는 직장인 은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지 씨는 최근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회사에서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지만 유독 한 동료만은 달랐습니다. 와, 은지 씨 정말 잘했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는 우리 팀이 다 같이 노력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이어서 이번엔 운이 좋았던 거지. 다음번엔 더 큰 프로젝트 맡아봐야 네 실력이 증명될 텐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동료는 은지 씨가 승진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지 씨가 이번엔 잘했지만 다음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라는 말을 흘리며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은지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내가 정말 운이 좋았던 건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동료의 목적은 은지 씨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더 우월해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26살 신입 디자이너 태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입사 3개월 차에 제가 낸 아이디어가 대형 프로젝트에 선정됐어요. 처음엔 다들 축하해주는 것 같았는데 제 옆자리 주임님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태준 씨, 축하해. 근데 이번 프로젝트가 원래 난이도가 좀 낮아서 신입한테 준 거라던데. 그래도 잘했어. 이러다가 회의 때마다 태준 씨, 아이디어는 신선하긴 한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3년 차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요. 클라이언트가 제 시안을 칭찬할 때면 꼭 끼어들어서 이건 제가 도와준 부분이에요 이러시고 실수라도 하면 역시 신입이라 그런가? 난 저 때보다 실수를 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결정적인 건 제가 상반기 우수사원에 뽑혔을 때였어요. 그날부터 요즘은 회사가 MZ세대 눈치 보느라 신입한테 상 주는구나. 난 3년 동안 야근하면서 실력으로 승부했는데 지금은 젊은 감각만 있으면 되나 봐. 이런 말을 다른 팀원들한테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새로 맡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다 이러면서 팀장님 귀에 안 좋은 말을 자꾸 전하시더라고요. 저는 점점 위축되고 제 아이디어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또 다른 예시로 27살 김수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작은 동네 카페에서 시작해서 3년 만에 제 가게를 오픈했어요. SNS에 소식을 올렸더니 전 직장 동료가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정말 반가웠죠. 근데 가게에 찾아와서는 여기 자리가 원래 장사가 잘 되는 황금 상권이라 임대료가 비쌌을 텐데 수연아, 무리하게 대출받은 거 아니지? 이러더니 손님들 있는데 큰 소리로 이 자리 망한 가게가 몇 군데였다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를 SNS에 올리면 꼭 댓글로 이거 호호카페 메뉴랑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달고 단골 손님이 늘어날 때면 요즘 동네의 젊은 사장님 카페가
유행이라 그런가 하면서 제 노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며칠 전엔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이제 장사 배웠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더니 뒤에서는 수연이는 운이 좋았지. 요즘 커피값이 비싸다고 난리인데 타이밍 잘 잡았네. 이런 말을 하고 다닌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표면적으로는 축하한다면서 그 뒤에 항상 그러나가 붙습니다. 축하해. 근데 잘했어. 그런데 대단해. 하지만 이런 식의 말들은 결국 우리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성취의 기쁨을 앗아가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그러나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둘째, 여러분의 성공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셋째, 이런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기억하세요. 진심 어린 축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진정한 동료는 여러분의 성장을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또 다른 예는 대학교 2학년 현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현우 씨는 최근 학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 A는 미묘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축하해. 그런데 사실 네가 예전에 참가했던 대회보다는 이번 대회가 경쟁이 덜 치열했다더라. 그래도 잘했어. 처음에는 단순한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 A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현우가 우승한 건 운이 좋았던 거지. 그 대회는 수준이 낮았잖아 라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현우 씨는 점점 자신이 이룬 성과에 확신을 잃어갔고 결국 다음 대회에 참가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친구 A는 이를 보고도 왜 안 나가? 네가 다음번엔 더 잘할 줄 알았는데라며 비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칭찬하고 응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겉으로는 칭찬하며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성과를 깎아내립니다. 둘째,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셋째,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번엔 운이 좋았던 거지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둘째, 비교와 평가절하를 피하세요. 이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리의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기준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낮추려 하며 결국 우리의 자신감과 행복에 해를 끼칩니다. 관계를 지속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독이 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응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선을 긋고 관계를 끊어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과 자신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부추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성취를 즐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독을 제거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은 바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항상 문제부터 지적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죠. 처음엔 이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의욕을 꺾고 삶의 활기를 앗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가 정말 그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절대 시도도 안 했을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니까. 겉으론 다 좋아 보여도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어? 이런 말들은 처음엔 단순한 걱정에서 나온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며 우리에게도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려는 것입니다. 40대 직장인 희정 씨는 최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희정 씨는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 내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희정 씨의 의욕을 꺾는 말만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보기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우리 회사의 자금 상황을 생각해봐.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동료는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부정적인 의견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팀의 실력으로는 무리야. 이런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서 다른 팀원들에게도 희정 씨가 너무 낙관적이야. 이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라며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팀원들 사이에 의심과 불안이 퍼졌고 정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믿었던 팀원마저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팀 전체의 사기는 바닥을 치게 되었고 희정 씨는 혼자서 프로젝트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프로젝트는 결국 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희정 씨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부정적인 동료의 지속적인 발언들이 팀 전체의 사기를 꺾고 자신의 열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동료와 거리를 두고 나서야 나는 다시 의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희정 씨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은퇴한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민수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의 삶을 즐기기 위해 평생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준비 끝에 카페를 시작했고 초기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손님들도 많고 커피의 맛도 인정을 받으면서 민수 씨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 A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말로 민수 씨의 의욕을 꺾으려 했습니다. 요즘 카페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가 이 나이에 이런 걸 시작해서 뭐 하려고 해? 다 망할 걸 각오하고 시작해야 할 거야. 민수 씨는 처음엔 친구 A의 걱정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 A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들로 민수 씨의 기운을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인건비랑 재료비 빼면 남는 게 없어. 괜히 고생만 하는 거야. 그 나이에 편하게 쉬는 게 낫지 않아? 민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점점 친구 A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라는 불안감이 커졌고 손님이 조금 줄어드는 날이면 친구 A의 말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루는 민수 씨가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 친구 A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 메뉴로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 라며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까다로워. 이런 걸로는 절대 성공 못해. 민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준비하던 메뉴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사업에 대한 의욕도 사그라들었습니다. 나중에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 A의 지속적인 부정적인 말들이 자신의 의욕을 갉아먹고 사업에 대한 열정을 꺾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결국 민수 씨는 친구 A와의 관계를 끊고 다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단이 내 카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라고 민수 씨는 회상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실패할 가능성만을 강조합니다. 둘째,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타인에게 전염시켜 주변 사람들까지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셋째,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열정을 꺾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감정을 전염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이들은 우리의 에너지와 의욕을 갉아먹으며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관계를 지속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불안감과 좌절에 빠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독을 제거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선을 긋고 관계를 끊어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과 자신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 사탄처럼 위협이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삶의 의욕을 꺾는 존재들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심을 유도하는 사람, 철저히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주의자,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전파하는 사람들까지, 이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며 삶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이들은 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불안을 조장하며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처음엔 그들의 말이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성장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항상 도움을 청하지만 정작 자신이 도와야 할 때는 발을 빼는 사람, 우리에게 친한 척 다가오지만 뒤에서는 우리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사람, 매번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의욕을 꺾고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주는 사람,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 돌아보세요.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사탄 같은 존재들을 몰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매우 소중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워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끊어내야 할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 써야 합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세요.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며 자신감 있게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